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 이적 시장이 종료되지 않은 K리그 연이어 베테랑들의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서 봄이 찾아오고 있는 만큼 베테랑 선수들에게도 봄이 찾아오는 눈치인데요. 과연 어떤 계약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겨울이 베테랑들에게 굉장히 추웠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에게 겨울은 차가웠습니다. 어차피 뭐 겨울이 원래 차가운 계절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들에게는 심정적으로 좀 더 차가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쉽지 않은 겨울을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은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힘든 상황에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공통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기존 소속 구단에서 아주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로테이션 자원 내지는 뭐 스카우트 자원, 로테이션 자원이면 오히려 다행일 정도의 자리를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베테랑들이다 보니까 높은 연봉이 또 구단들에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또 이 선수들이 베테랑들이 팀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월 그리고 2월 초까지는 계약 소식이 굉장히 뜸했는데요. 김보경 선수의 1월 중순 안양행 소식 제외하면 딱히 소식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부양해야 하는 이 베테랑들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2월이 되면서 그리고 3월이 넘어가면서 여러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점점 들리고 있는 만큼 베테랑에게도 봄이 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계약을 최근에 만료한 선수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다룰 선수는 진성욱 선수입니다. 성남FC로 최근에 이적을 했죠. 1993년생의 스트라이커 진성욱은 지난해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20경기 동안 2골을 기록했습니다. 채 1000분이 안 되는 출전 시간을 가져갔었는데 이 진성욱의 성남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진성욱은 2023년 성남에서 6개월간 임대 생활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뭐 성남에게는 뭐 아주 안 좋은 인상을 남기진 않았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아마 성남이 진성욱이라는 선수를 영입하는 데에 좀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2024년에 제주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로테이션 내지는 뭐 스쿼드 자원으로 분류가 돼서 20경기 동안 2골을 기록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2골이 시즌 초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득점이 안 나왔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2월 한 23일이었나요? 어쨌든 그 개막전 했을 때 진성욱 선수가 이제 구단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었는데 2월 26일에 이제 성남에 이적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진성욱은 2017년 동아시안컵 그리고 2018년 초에 이제 A대표팀에 소속이 되었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고 물론 뭐 득점이나 이런 페이스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래도 대표팀 경력이 있는 만큼 좋은 선수라는 데에는 뭐 아주 큰 이견은 없는데요. 성남이 최전방 자원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사실 뭐 후이스 선수도 있고요. 하정우 선수를 수원FC에서 임대해서 데려오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톱이 정말 급하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진성욱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특히 후이즈 선수가 96년생인 걸 제외하면 현재 데리고 있는 이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모두 200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진성욱 선수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부 경험이 많은 만큼 여기서 역량을 보여줘서 성남이 승격으로 향하는 과정에 이 진성욱 선수가 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진성욱 선수는 뭐 그래도 다른 선수들 지금 이후에 다른 선수들보다는 꽤 일찍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진성욱 선수도 꽤 마음고생을 했을 텐데 성남으로 이적하면서 그래도 이번 봄은 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선수는 구자룡 선수입니다. 1992년생의 센터백 구자룡 선수는 지난해 전북현대에서 이제 20경기 정도를 소화했는데요. 앞에서 봤던 진성욱 선수보다 출전 시간이 조금 더 많은 구자룡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전북현대는 지난해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나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여러 가지 대회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자룡 선수도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은 가져갔었는데요. 특히 또 지난해 주장단에 들기도 했었는데 사실 구자룡이라는 이름값에 비해 최근의 폼은 좀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종료 후에 이제 FA로 구자룡 선수가 풀리게 됐고 근데 좀 생각보다 구자룡 선수의 어떤 이름값 그리고 경험에 비해서 불러주는 팀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구자룡이 이렇게까지 팀을 못 구할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하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개인 훈련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또 부천행이 확정이 됐고요. 공식 발표 보니까 1년 계약 됐더라고요. 구자룡 선수는 일단은 이 부천에서 본인의 폼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또 뭐라고 할까요? 폼 올림과 동시에 본인이 어떤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야 되는 기회를 부천에서 얻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자룡 선수는 뭐 A대표팀과의 연은 없었지만 연령별 대표팀을 거쳐왔던 선수고요. 수원, 전북 거쳐서 K리그에서는 또 굉장히 또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또 경험이 많고 잔뼈가 굵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구자룡 선수의 영입은 부천에서도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부천이 백스리를 사용하는 팀이라는 걸 생각해도 꽤 센터백이 많은 팀이긴 한데, 그래도 이 구자룡의 어떤 경험이나 능력은 어느 정도 구자룡의 비중을 또 차지하게끔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남의 경우와 비슷하게 부천도 이 센터백 자리 어린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이재원, 홍성욱, 이해찬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 다 2000년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 선수들이 많은 부천에 또 경험을 쌓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더 좀 필요했는데, 구자룡 선수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구자룡 선수가 K2에서 보여줄 경기력이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 부천 팬들도 기대를 할 만한 영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볼 선수는 광주FC로 이적한 주세종 선수입니다. 1990년생 미드필더 주세종은 지난해 대전에서 23경기 동안 1개의 득점 기록했었는데요. 사실 뭐 출전 시간을 봐도 그렇고 출전 경기를 봐도 그렇고 사실 대전에서 주세종은 꽤나 핵심 멤버였습니다. 물론 주장 자리를 내려놨었지만 기존에 이수민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즌 중후반부터는 주세종이 다시 한번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고, 결국은 대전을 잔류로 이끌었었는데, 뭐 그런 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세종 선수는 대전으로부터 이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당초에는 주세종 선수의 일본 리그 이적 가능성이 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정효 감독의 부름을 받고 광주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주세종은 뭐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뭐 대표팀에도 정말 오래 뛰었을 정도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물론 주세종 선수 나이가 있긴 하지만 아직 그래도 폼이 괜찮은 만큼 기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출전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광주에는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중앙에 지금 부상자도 꽤 있고 어린 선수들이 좀 핵심이 되고 박태준 선수 입대가 예상되어 있는 만큼 주세종의 역할은 꽤 클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적한 지 이제 오피셜이 뜬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바로 한 경기를 소화했을 만큼 광주에서는 꽤 중요한 톱니바퀴 중 하나로 이 주세종 선수가 기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주세종을 광주가 영입한 건 광주의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영입 중에 꽤 중요한 영입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의 팬들도 아마 주세종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볼 선수는 이번 영상을 만드는 날 이제 오피셜에 뜬 공격수 허용준입니다. 1993년생의 윙어 허용준은 지난해 이제 포항에서 27경기 동안 3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었는데요. 물론 이 출전 시간에 비해 공격 포인트가 많았지만 이 허용준은 시즌 말미에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못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A로 풀리게 됐고, 강원이나 이런 팀들과의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적이 성사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개인 훈련하고 있었고, 그 결과 이제 K2의 서울 이랜드와 계약 성사가 됐습니다. 허영준은 뭐 대표팀 경력도 있는 선수죠. 슈틸리케 감독 시기에 한번 선발이 됐었고, 중국전이었나요? 그때 한 경기를 소화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허용준은 뭐 지난해에도 거의 10개 육박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을 만큼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랜드 현재 이 2선 공격진이 상당히 강해서 주전으로 바로 뛰지는 못하겠지만 초반에는 되게 좋은 백업 자원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K2에서는 본인의 장점이 조금 더 낮은 부담감 속에서 잘 드러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막 이적한 만큼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뭐 다른 선수들과의 합도 맞춰야 되겠고요. 그리고 김도균 감독의 축구에도 좀 적응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적응 기간만 끝난다면 허용준 선수는 충분히 또 이랜드에서 K2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되고, 원래는 제가 허용준 선수의 이랜드행을 그냥 루머 정도로만 다루려고 했다가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또 바로 이적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 좀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랜드 팬들도 허용준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4명의 선수를 다뤄봤지만 여전히 팀을 찾지 못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이 선수들이 좀 많이 풀리고 하는데 비단 뭐 K1, K2뿐만 아니라 K3, K4까지 지금 새로운 팀을 구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선수가 많아요. 아직은 봄이 좀 차가운 상태고 그러면서 여러 선수들이 팀을 찾고 있는데 대표적인 선수는 지금 보시는 3명의 선수들입니다. 뭐 임상엽, 윤석영, 오반석, 뭐 이외에도 뭐 정동호, 황순민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굉장히 또 네임밸류로 따지면 지금 FA인 선수들 중에서는 이 3명의 선수가 가장 네임밸류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임상엽은 1988년생 지난해 경기도 많이 나왔고 득점도 많이 기록했고 공격 포인트 많이 만들었는데 아직은 팀을 못 찾고 있고요. 윤석영도 뭐 지난해 많이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 나왔는데 여전히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비해서 최근 폼이 좀 올라오지 않으면서 팀을 못 찾고 있고요. 오반석 역시 지난해 17경기를 뛰었는데 생각보다 또 팀을 못 찾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도 좀 빨리 좀 팀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곧 또 K리그 이적 시장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좀 빨리 취업을 했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응원을 하고 싶은 바람이 있고요. 앞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적한 선수도 있지만 아직은 팀을 찾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도 뭐 구단들이나 팬분들이나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베테랑에게 찾아오는 봄 그리고 여전히 차가운 선수들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연이어서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K리그가 꽤 베테랑 선호가 큰 리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팀을 못 찾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뭐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좋은 자리에서 잘 뛰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이 뭐 말미로 갈수록 팀을 찾는 거에 쉽지 않기는 하지만 뭐 경기를 뛰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선수들이나 구단들이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있기를 좀 개인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